포인트는 상대는 지금 여러분을 내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재회 연락 또한 내용 자체보다는 그 내용을 어떤 인상으로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재회 연락을 원하는 이 수많은 댓글들 달아주신 연장님들을 위해서 오늘은 재회 연락하면 너체 너토 보내고들 싶어 하시는데 보통 잘 못하시는 부분들 좀 핵심 쫙 짚어드릴게요. 메라비언의 법칙 아시나요? 사람의 인상, 호감을 결정짓는 심리학 법칙인데요. 대화를 할 때 내용의 비중은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가 즉 비언어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재회 연락 또한 내용 자체보다는 그 내용을 어떤 인상으로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이라도 좀 어때요? A. 죄송합니다. 저희가 운영한 지난번 기수에서 솔직히 취업이 되신 분이 아무도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 기수에서는 강사진들이 실제 취준을 해본 경험이 있다기보다 업계 초반에 우선 현장 투입으로 일을 하신 분들이었다 보니 눈높이 교육이 됐어야 한다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수강생분들 목소리를 귀 기울여 반영하려 합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모습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B. 지난번 기수에서는 업계에서 가장 경력이 높으신 강사진들과 실무에 대해서만큼은 알파와 오메가까지 완벽하게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기업 연계 인턴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분들이 꽤 계셨고요. 이번 기수에서는 자소서나 면접 부분에서 여러분 어필을 책임져 주실 컨설턴트 분까지 추가로 섭외했으니 더 알찬 커리큘럼이 될 거라 자신합니다. 지난 기수 때는 어떤 혜택이기에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50% 할인해드립니다. 티어가 좀 더 들어가다 보니 인원은 선착순 30명 한정입니다. 지금 신청해주세요. 같은 상황, 다른 느낌이죠. 결론은 지난 기수에서는 취준생 눈높이 교육이나 실제 취업률은 고려를 하지 않은 커리큘럼이어서 취업 성공하신 분이 결국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취준생 눈높이에 맞게 실제 기업에 자신을 어필하는 부분까지 코칭해줄 컨설턴트를 기용을 했다는 점.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이렇게 달라 보이게 만들어요. 물론 같은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내봤던 그런 내공까지 더해진다면 글이 훨씬 다르겠죠. 그래서 취업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소서 컨설팅 받아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A는 무슨 마음으로 쓴 거고 B는 무슨 마음으로 쓴 걸까요? A는 의뢰 입장에서 썼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네가 과연 날 선택을 해줄까? 이렇게 부족한 점들이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라는 생각으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부터 나오고 변명이 나와요. 흔히 여러분이 재회 연락에 많이 쓰시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고칠 수 있어. 앞으로 잘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딱 이 레퍼토리예요. B는요. 갑의 입장에서 썼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는 최선의 것을 제공을 해준 거고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한 거야. 너가 선택하고 싶다고 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날 선택하고 싶다면 내 조건에도 네가 따라야겠지? 이런 생각이 있기에 굳이 미안하다는 말 따로 없이 어필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A보다는 B에 사람들이 더 혹하겠죠.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으로 너체 사용법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3강, 4강 올려드릴 수 있는 조건이 달성이 아직 안 됐네요. 얼른 보시고 조건 달성 도와주시면은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너체 사용법 자체보다는 이런 너적인 마인드가 훨씬 중요한 거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갑의 입장에서 너를 좀 배려를 해줄게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사실 절대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터넷에 널려있는 너 내용 이런 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시는데 결국은 나 스스로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따라서 써봤자 매달리는 내용을 쓰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썼는데 매달렸다라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를 제대로 썼다면 매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쓰고 나서 꼭 이별 노래 가사에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요거는 데이쌤이 추천을 해주는 완전 유용한 꿀팁인데 만약에 내가 쓴 게 이별 노래 가사에 아주 찰떡이에요. 그러면은 매달림 톡인 거고 보내면 안 되는 거고 찰떡이 아니면 매달림 톡이 아닌 거니까 그렇게 판별을 하시면 돼요. 재회 연락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참고를 하시려면 이 영상은 꼭 봐주세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시각이에요. 연락 한 번은 재회가 된다. 너무 좋죠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상대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대화로 될 것 같았으면 대화를 하자고 하겠죠? 이별하자고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상대 입장도 고려하지 못한 채 내 조급한 마음부터 앞서잖아요? 그러면은 재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상한 연락을 쓰게 돼요 여러분. 앞에 봤던 A랑 B도 여러분들이 보통 썼다는 재회 연락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게 뭐냐면요. 상대의 소구점이 취업이다라는 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재회하고 싶다고 쓰셨다는 내용들을 보면 재회를 하고 싶어서 썼다는 건지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내가 저번에 좋게 생각해보라고 한 거 기억나? 마음 바뀌었으면 연락해. 야, 너 나 인스타
인스타 끊었어? 여자 생겼니? 너한테 내가 우습지? 우스우니까 그동안 만났던 시간도 다 하찮으니까 이별 쉽게 말하지.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지금 우리 권태기인 거야. 노력해보자. 넌 잘할 수 있어. 나도 노력할게. 말이 아침엔 쌀쌀하다. 옷 잘 챙겨 입고 잘 먹고 다니고 난 항상 널 기다리고 있을게. 언제든 연락해. 나 지금 너네 집 앞인데 이거는 원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내 감정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보다 차라리 A가 나아요. 진짜. 쓰셨던 연락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 그리고 아까 추천해드린 그 영상 보고 점검해보세요. 내가 연락 한 번으로 어떻게든 제외를 하겠다. 이런 조급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연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팩트는 상대는 지금 여러분을 내 일상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야만 위협이 아니고 내 일상의 편안함, 즐거움 이런 것만 잠깐 깨져도 이거는 내 일상이 위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 입장에서는 내 연락이 딱 왔을 때 아 왜 또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초반 한두 번 정도 시도를 할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상대의 이 반응을 연락했네? 이 정도 반응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상대를 안심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알려드리고 대여섯 번 정도는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은 더 발전된 연락을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어요. 내가 바뀐 걸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상대가 진짜 100% 나를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다음 연락이 필요할 거고 결국은 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상대가 아 너가 진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상대 입장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제 이야기가 조금씩 와 닿으실 거예요. 상대가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단호하니까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신 거라고 하면 그렇게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왜 단호해진 건지 내가 말하는 게 어디가 답답해서 그러는지 어디가 바뀌면 저 단호함이 풀릴지 잘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는 다시 만나자 대놓고 설득만 안 해도 단호함은 많이 풀리거든요. 나는 착한 여자야 라고 대놓고 설득하는 것보다는 지나가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다든지 기부를 했다든지 이런 사실들을 보여주는 게 상대한테 훨씬 와닿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내용 자체보다는 화법을 고민을 해라. 두 번째, 을이 아닌 갑의 입장에서 상대의 소구점을 배려를 해주는 내용을 써라. 세 번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네 번째, 주장을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해라. 텔링을 하지 말고 쇼잉을 하라는 거예요. 요거들 한번 고쳐보시죠. 그리고 이별할 때 상대분에게 받았던 이별 멘트나 내가 매달릴 때 상대가 나한테 보냈던 거절 멘트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한두 번 골라서 상대 심리 분석 영상을 좀 만들어볼까 하거든요. 상대 심리를 혼자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 댓글부터 남겨주시고 영상을 만들기 전에 미리 연락드려가지고 질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메일 주소 보이시죠? 댓글 쓰신 거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알려드릴 게 많을 것 같은 내용으로 제가 골라서 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인데 혹시 제외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댓글이 자주 보이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도는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 보시고 상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고 카톡 주시면 돼요. 오늘도 정말 제가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도움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